안녕하세요, 황금대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원 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죠? 네, 이 배경으로 유튜브 찍는 거 완전 처음 아닙니까? 그쵸? 그 예전에 실내 촬영할 때는 뒤에 막 책장 같은 게 있었어. 그때는 강의장에서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들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찍는데 사무실이 누추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걸어놨어. 황금대주 팀.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이 잘 되라고 이제 병풍처럼 걸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정말 지금 시장에도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상담했던 사례 중에 시중 매물을 너무 잘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처럼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강남 근생이나 좀 상품성이 좋은 최상급지의 더 안전성 때문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의 단점이 뭐냐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사실은 꼭 그런 강남이나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도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우량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꼭 올근생이 아니더라도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거 지어서 이제 보유를 해놓으면 사실 이제 월세도 받으면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또 시장이 회복됐을 때 또 자산 차익도 많이 생긴다라는 걸 저희가 임장 컨텐츠로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꼭 강남이 아닌 지역에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좀 프로젝트 저희가 많이 찾아와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진구에 상가주택 부지로 괜찮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매물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제안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거죠? 네, 현재 온라인에 매물이 나와 있고 제가 광진구를 좀 좋아합니다. 광진구가 입지 대비 어떤 교통 대비해서 좀 아직도 평당가가 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창 때는 평당 4, 5천만 원대까지도 신축 부지가 거래되는 지역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3천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매물을 가끔 스크리닝을 하는데 보다가 정말 괜찮은 부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이 구의역 왼쪽으로 가면 건대입구역이 있고 한정거장 더 가면 성수예요. 이 길 따라서 대로변에 뭐 오피스텔도 많고 개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면에 역세권 한 도보 한 400m 거리에 괜찮은 필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네이버에 보이는 요 11억짜리 매물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온라인에 나와 있는 게 그렇고 이걸 좀 컨택을 해보시면 조금 낮은 가격 대략 10억 5천에서 10억 8천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 해당 필지에서 역 입구까지 400m니까 상당히 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좋았던 게 이제 요 필지거든요. 요 필지 남북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죠. 심지어 북도로다. 그런 것도 유리하고 이제 광진구는 다중주택으로 신축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물을 4층, 5층으로 높여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대부분 빼니까. 그러면 이렇게 북도로가 있는 필지가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평당가가 3천만 원 초반에 나왔으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중주택이라고 하면은 원룸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취사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광진구에서는 이제 다가구로 하게 되고 다가구로 하게 되면 주차장 때문에 다중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북도로가 있는 게 낫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제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36평짜리에 2종 일반 주거지역 평당 딱 3천만 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한 토지고 지금 이 로드뷰를 보자마자 살짝 느껴지죠? 맛있는 향기가. 그러니까 2층짜리 단독주택. 최근 5년간 이 수익형 주거형 부동산이 생각보다 거래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비교적 거래가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광진구입니다. 일단 관악구는 기본적으로 사례가 많고요. 광진구가 그 다음에 가장 거래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서 엑시트하기에도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의역이 좀 호재가 있어요. 대로변 쪽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서 도시가 망쳐지지 않고 계속 정비된 상태로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남측으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도 성행리에 마쳤죠. 대규모 신축 주거지가 들어오면 사실 상대적으로 이 북측으로 집가 상승에 여러 개 밀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건대생부터 해서 뭐 잠실이라든지 성수 그 다음에 바로 강 건너면 강남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 원룸 수요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이런 임차 수요나 이런 주거 수요를 봤을 때는 지하철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거의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에서는 그 라인이 어디로 따져 있냐,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2호선이라는 거는 거의 뭐 황금 라인이잖아요. 그 자체도 황금 라인인데 그치. 한두 정거장 안쪽에 건너
건대, 잠실, 성수가 다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쪽에 레저를 가거나 여행을 오는 분들도 나름 이쪽에 단기 숙박을 좀 원하는 수요도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좀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런 입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노후도를 보면은 사실 개발이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닌데 그 이유는 아마 다중주택 개발을 못하게 한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이나 뭐 마포, 연남, 뭐 성수 이런 데는 상권이 좀 많다 보니까 월근생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두세 필지 해서 빌라업자들이 그렇죠. 빌라로 개발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아무리 구의역이고 광진구라 하더라도 좀 안쪽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주택가죠. 네, 이면이다 보니까 사실 월근생을 짓기에는 조금 상권이 미약하니까 네.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다중주택을 그래서 많이 짓는데 여기는 이제 다중 허가가 잘 안 나다 보니까 단독 필지 개발이 조금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노후도가 좀 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노후도가 심한지 모르시겠지만 관악구나 은평구나 뭐 이렇게 이제 원룸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 곳을 가면은 상당히 팔았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들 지어놨다. 어제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아, 빨간 게 좋은데. 이거 이렇게 유튜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노후도가. 노후도가? 노후도가 파랗다. 거의 뭐 수도권은 파라톤. 이 사업지 위치 왼쪽에 바로 딱 교보제로 볼만한 개발 사례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근 다다다. 우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근근 다다다로 개발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근근 다다다로 개발을 할 거다.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근에 이렇게 단독 필지 개발한 사례는 대부분 그래요. 1층에 근생, 뭐 2층까지 근생을 좀 넣고 지상 3개층은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신축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도로를 활용해서 그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지금 이 필지는 북도로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도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 제척을 크게 당하거나 가각전제를 당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로 보이고요. 저희가 또 설계를 다 해봤죠. 자, 일단 건축 개요를 보시면 1층부터 5층까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2층은 근생으로, 3, 4, 5층은 다가구 주택 7가구로 구성을 했고요. 1층의 주차 대수는 총 4대 타이트하게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하는 연면적은 100평입니다. 지금 이 건축 면적 100평이라는 거는 실제 시공 면적을 얘기하고요. 허가상 연면적은 약 7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사비 산정할 때 이거 공사비가 비싸졌어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하는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 공사 면적과 연면적은 다르다. 주택을 지을 때는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1층은 이렇게 주차를 기획을 했어요. 토지가 좀 작다 보니까 직각 주차로 두 대를 배치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실주차는 나중에 좀 꽉꽉 채워서 2대를 직렬로 이렇게 하더라도 설계상은 그렇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3대 직각 주차 해주고 1대를 또 이제 평행 주차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코어를 남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출입구는 구의역 쪽이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주동선이 될 거다 보니까 남쪽 도로에 맞춰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가 이제 4m다 보니까 그 왼쪽도 직렬로 2대를 넣을 수도 있었는데 회전 반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차는 한 대여섯 대까지는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이제 주차. 진행한다면. 예, 주차 여건은 굉장히 괜찮다 볼 수 있고, 자, 2층은 일단 사무소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냥 통 사무소가 있고 외부 발코니까지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이 계획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용이하게 쓰게 잘 허가를 해주는 분이 이분의 역량이다. 그렇죠. 빨리 3층 주택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투룸, 쓰리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주차 대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원룸 수익형으로 접근을 해서 5평대 원룸 3개씩 나오도록 구성을 했어요. 투룸이나 쓰리룸을 하면은 상품성은 좋아지긴 하는데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현금 흐름이 좀 많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원룸으로 쪼개는 게 수익률이 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진구 구의역 인근이 원룸 월세 시세가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우리 관악구에서 5, 6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광진구에선 같은 방 상품성이면 70만 원도 받거든요. 오피스텔은 뭐 거의 강남 뺨딱 우리는 가격이에요.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고, 또 신축 원룸이 희귀하고 다중주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룸으로 기획을 했고, 또 다가구 원룸은 또 취사시설 불법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3, 4층은 이렇게 총 원룸 6가구로 계획을 했고요. 맨 위층은 아무리 북도로가 있더라도 일조권 사선 제한을 조금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셋백되는 부분에 이 테라스 공간이 생기고, 실내 공간은 투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했고, 옥탑층에 다락과 또 전용 단독 테라스가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냥 주인 세대네요, 그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주인 세대죠. 뭐 신도시 상가주택 주인 세대 같이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수강생 중에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도 사실은 아파트를 팔고 실거주를 하면서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아기 낳기 전까지 실거주를 하면서 밑에 임대 놓고 보유를 하시다가 월세 받으면서 실거주 하니까 사실 돈이 좀 적게 들어가죠. 내 실거주 비용을 어느 정도는 깔고 앉는다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매각할 때도 동일한 니즈가 있는 수요자한테 또 매각하게 이용하고 이제 그러면서 실거주까지 하니까 개인 명의로 했을 때 또 비과세 혜택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노려서 좀 검토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은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면서 밑에서 월세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거주를 하면서 관리도 잘 해놓고 동일한 수요한테 판다. 어쨌든 5층과 옥탑층 모두 전용 테라스가 광활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그 토지비는 제가 10억 9천 정도로 감안을 했고요. 온라인 매물은 11억이지만 건축비는 총 공사 면적 100평 대비 평당 공사비 900만 원 산정을 해서 9억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대 비용 이자까지 해서 한 비용이 2억 5천 정도. 그래서 총 원가는 22억 5천만 원 정도 들고요. 대출을 쓴다고 하면 대략 에쿼티는 10억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시공사 외상이라든지 대부를 일부 쓴다든지 레버리지 극대화 방안은 고려를 안 하고 정석적인 은행 대출만 감안을 한 거기 때문에 에쿼티를 더 줄일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티를 줄이는 것도 도와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공사 외상 이러면 뭐 되게 무서우실 것 같지만 잔금을 어쨌든 10%든 20% 남기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외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임대 맞추면 보증금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보시면 여러분이 이자 많지 않냐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이자도 여기 금융 비용에 포함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22억 5천 중에 10억은 내 돈으로 하고 12억 5천은 은행에서 빌린다. 그러면은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임대 놓을 때까지 1년 3개월이면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이 원가 22억 5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월세 세팅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된 다음에 세팅되면은 자 요걸 제가 보수적으로 원룸 임대료는 1000에 65 조금 큰 방은 70 그다음에 주인 세대는 2000에 150 정도로 이제 시세 조사를 한 결과를 여기 넣어놨고요. 이대로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 그럼 이 건물의 정말 본질적인 수익률은 얼마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올 월세로 놨을 때 한 700만 원 정도 나와요. 순 월세는 670이고 관리비가 80인데 건물 청소 비용 가끔 엘리베이터 점검 받고 인터넷 비용 이런 거 빼고 나면은 한 대략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 비용을 감안해서 이제 700만 원 초반대로 잡은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 순수익은 8,6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22억 5천 내 돈을 다 투자하고 순 월세로 놨을 때 들어오는 임대 수익률은 대략 4%가 넘는다. 근데 22억 5천 중에 월세 보증금 1억은 기본적으로 받으니까. 21억 5천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연 현금 흐름 생각하면 4%고 4%면 어때요? 이게 만약에 관악구라든지 다른 다중주택 막 불법까지 더해서 막 다락도 쪼개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아쉬운 수익률이에요. 다만 광진구에서 다가구 주택, 심지어 상가주택 아무 불법 없이 했다는 걸 가정하면 4%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 실제로 광진구에서 지금 상가주택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 3% 중후반대 수익률이 나와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중에서 이 건물이 매매될 때는 3% 전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팔 때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근처에 나와 있는 최근에 실거래된 매물과 호가 매물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평당가 기준으로 대략 6천만 원 전후에 형성이 돼 있고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는 2% 후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어지는 시기가 25년 말이라고 치면 매각은 26년 정도에 할 거고 빨라야. 그러면 그때의 수익률을 한 2.5% 정도로 감안했을 때 대략 세전 차익은 한 2, 3억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서울 곳곳 경기도까지 나아가서 로컬 부동산에서 이렇게 괜찮은 물건들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겁니다. 뭐 강남 근생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은 거 내가 한번 시행해보고 월세 왔다가 매각까지 하면은 굉장히 이제 건물 투자에 자신감이 많이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축주 입장에서 실거주 했을 때랑 아닐 때 또 대출을 깔고 했을 때는 실제 수익이 어떠냐라고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자료화해서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임대료가 이게 나와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 시세 조사한 자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근거 자료. 그렇죠. 그 다음에 매각이 그만큼 돼? 했을 때 매각가에 대한 판단 기준까지 자료가 다 있고 내가 이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하시면 되고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오픈해드렸는데. 그렇지. 저희는 앞으로 그 유튜브를 임장 콘텐츠와 더불어서 이렇게 실제 강남 근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디벨롭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물건도 소개를 하고 이걸 하다 보면 세무도 궁금하고 대출도 궁금할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세금이나 대출 파트의 전문가도 모셔가지고 조금씩 팁을 공유하는 시간 그런 콘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